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 각의 크기가 세타. 그러면은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이 직각의 이 각이 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코사인은 여기 이제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변의 길이. 그래서 이 대개 빗변의 길이가 이제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요 변의 길이를 갖다가 b라고 하면 사인하고 세타라고 쓴다면 얘는 주인공은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름 비율이니까 이렇게 r로 나누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b가 되겠죠. 이게 이제 삼각비, 그러니까 이제 각의 크기가 0도서부터 90도 사이에 있을 때의 사인값, 이른바 이제 삼각비라고 하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기본적으로 b분의 a인데, 요게 이제 또 b분의 a니까 r분의 b 또 r분의 a 이렇게 써가지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가만 보니까 또 피타고라스 정리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저 위에 있는 이 식을 갖다가 a로 표현한다면 얘는 a를 갖다가 다른 값으로 표현한다면은 r 곱하기 사인의 세타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r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r의 제곱으로 약분을 한다면 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죠.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라고 하는 파트에서 배웠던 부분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 가지고는 이게 이제 사인 x를 갖다가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그래프,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정의하는 방법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하나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반지름의 길이를 물론 r로도 할 수 있겠지만, r로 하는 것보다 문제 나오는 거 전부 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되게 이제 그런 걸 다루게 되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함이 없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좌표 평면에 단위원이라고 하죠. 가로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을 갖다가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단위원을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여기 이제 동경을 하나 그어봤어요. 이렇게 동경을 그으면 여기 이제 뭐가 생겨? 이제 각이 이렇게 생기고, 여전히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레인지, 요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만나는 점이 P라고 하는 점이 생길 텐데, P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원 위에 있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요 P점에서 이렇게 내린 거, 이렇게 이제 X축에다가 이렇게 선분을 하나 내려가지고 수직으로 내렸어요. 자, 그럼 요 변의 길이,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가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되니까 얘는 사인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두말 없이 사인하고 세타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더 정확하게 사인을 정의한다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이 점 P의 이 각에 대해서 점 P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점 P의 Y좌표. 그래서 사인 세타는 곧 뭐가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분의 Y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얘는
만약에 이제 각의 크기가 이제 좀 더 커지게 되면, 커져가지고, 만약에 90도를 넘어가고 180도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각의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 각의 크기, 세타의 크기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빨간색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좌표가 되는 거죠. 바로 요 길이가 바로 이 빨간색 세타라고 하는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인을 정의하면 되는 거고, 이제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 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한 동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요렇게 쓰여진 요 부분에 대한 길이, 즉 x좌표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보다 요게 코사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빗변분의 빗변이 1이니까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분의 x.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점 P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지. 얘를 어떻게? X 좌표는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점의 이름을 갖다가 A라고 한다면 호 AB의 길이는 다름 아닌 그 세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저렇게 표현된다면 호에 대한 이 이제 주어진 P서부터 A까지의 길이, 이게 이제 세타가 되는데 그 호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은 이렇게 그 좌표로서 이렇게 사인 세타는 이제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뭐 X가 되어서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 가볍죠. 인식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탄젠트도 한번 얘기를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지금 그어졌던 저 동경에 탄젠트 세타는 그어진 저 동경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곧 뭐냐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곧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x분의 y다 이렇게 쓰면 되고, 마침 저 지금 처음 그렸던 저 동경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뭐 양수가 되겠죠. 둘 다 x의 좌표, y 좌표가 둘 다 뭐가 돼? 양수가 되니까 이거는 동경이 이제 1사분면 지나고 있으면은 이제 양수가 되는 거고, 2사분면이라고 한다면은 밑에 있는 이 x의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여전히 y는 양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3, 4분면 같은 경우에는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둘 다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의 부호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할 거 없이 사인 세타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단위원상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변의 길이, 이제 좌표로서 인식하는 변의 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은 되겠죠.